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행 김태기 교수님 국제경제론 우리 챕터 2장 시작할게요. 교환과 국제무역 이렇게 돼 있고요.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 교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환이라는 것은 원시 시대부터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안데르탈인보다 현생 인류가 좀 더 생존해서 승리하게 된 원인도 교환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교환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뭔가를 맞바꾸는 거예요. 원시 시대부터 있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쭉. 자, 교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게 되죠. 우리는 국제무역이니까 국가 간의 교환을 국제무역, 국가 간의 무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제1절 교환의 본질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환의 본질. 자, 교환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득이 발생하는데 왜 교환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의 원인 이렇게 보시죠.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교환을 통해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버스 탈 때요. 서비스 버스 요금 내잖아. 그럼 운송 서비스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버스 타는 것도 사실 교환 행위라 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 것도 우리가 화폐를 내고 국밥을 먹게 된다 그러면 서로 화폐랑 국밥을 교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식당에서 뭔가 밥을 먹는 거 이것도 화폐를 매개로 재화를 구입하는 교환 행위가 되고요. 그래서 교환 경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요. 이 바꾸는 과정이 물물 교환이 아니지. 그래서 요즘은 화폐 경제 하에서 뭔가 교환의 편의성을 더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 경제 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환 행위 이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화폐 경제에서는 자, 교환의 매개 역할이 바로 화폐가 교환의 중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매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뭐 간단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을 하는 당사자들 중에서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면 뭔가 둘 다 교환을 통한 이득을 얻게 되는데 아니 이 이득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환과 관련해서 교환의 원인과 관련해서요. 교환의 이익을 경제학자들은 한계 효용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얘기는 다 아시겠죠?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론에서 배우죠. 근데 이 한계 효용은 우리가 체감한다라는 가정을 깔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많이 갖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이다.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 효용은 점차 증가하지만 소비를 할 때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은 점차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가정하게 되면 한계 효용이 0보다는 크지만 체감한다. 이렇게 되면은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체크해 보시죠. 재화의 보유량이 많을수록 그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은 작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떤 재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보유량이라 할까? 부존 자원의 양이 부존 재화의 양이 달라요. 달라. 오케이?
누구는 사과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바나나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사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사과에 대한 한계 효용이 체감하니까 사과에 대한 한 개당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효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효용의 차이가 교환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차이가 발생 원인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양이 똑같아. 뭐 A와 B라는 사람이 사과랑 바나나를 5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계 효용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의 선호가 다른다는 거지. 오케이? 사람마다 선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전 재화의 양, 가지고 있는 재화의 양이 똑같을지라도 선호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프리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를 주고 원하는 걸 취하는, 그게 바로 교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화의 보유량이 비록 같더라도 두 번째 줄 한계 효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선호가 달라서 그렇다. 사과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호라는 게 여러분 효용함수랑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선호가 다르다 그러면 어떤 재화에 대한 효용이 아니면 효용함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호의 체계가 다르다, 효용함수가 다르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호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사과, 배에 대한 형과 동생의 한계 효용이 서로 달라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뭘 살펴봤냐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교환을 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득을 얻게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교환이 이득이 생기는 건데 왜 교환이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은 첫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양이 재화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재화의 양이 같더라도 사람들의 선호가 이렇게 다르게 되면 역시 교환을 할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호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효용함수고요. 그 효용함수를 잘 정확하게 또 다른 표현으로 살펴보는 게 무차별 곡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차별 곡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책에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같이 한번 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감사합니다.